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11월 11일 밤 11시 16분이네요. 오늘 뭐 여러분 계좌도 상당히 많이 계좌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뭐 매도를 해서 실현 수익이 또 발생했겠지만 계좌 수익 자체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미국의 CPI 지수 CPI가 7.7%, 그 뭐 낮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예상치 8%보다 낮게 나왔다는, 그리고 지난달보다 떨어졌다라는 그런 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나스닥이 뭐 7% 이상 올라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오른다는 게, 지수 자체가 10%, 7%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참 그 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던 어제 미국장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 약 3% 정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참 뭐 간만에 주식 주식으로 그 뭐라고 할까, 이야기꽃을 피운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실적 발표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실적을 살펴보면서 주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HMM이네요. HMM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지만 연결 재무제표가 별도만 보더라도 어쨌든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SCI 운임 지수라든가 그 뭐 BDI, 물론 뭐 HMM은 컨테이너선 위주니까 SCFI에 좀 따르는 건 하지만 우리나라도 또 지수를 만든다고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어떤 각종 그 전 세계의 노선의 운임을 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거죠. 뭐 SCFI도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니까. 예, 그리고 한농화성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하고 또 LG 엔솔하고 관련이 있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그닥 좋지는 않고요. 어쨌든 위에 이게 별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밑에 연결을 좀 봐야 되겠지만, 테이펙스도 이제 그 뭐 한솔케미칼인가요? 한솔케미칼이고 자회사인데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알루미늄박 한데 실적이 2차 전지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은 그런 대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LNF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왔죠. 전가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업이익 416%, 순이익 같은 경우는 63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지난번에 RFHIC가 5G 선두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흑자 전환을 했죠. 이노와이어리스도 지금 절대적인 숫자는 크진 않지만 작년 대비해서 뭐 107%의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게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해성 DS도 그랬고 심텍도 그랬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주도 그랬고, 오늘 뭐 제 또 눈에 띄는 거 원탑은 PSK입니다. PSK가 거의 장막판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어닝스 프라이즈를 또 기대치와는 다르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그 장비 업체가 진짜 견제할 만한 국내 업체가 아닌가, PSK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한번 PSK는 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오늘 여기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모트렉스가 이제 자율주행하고 관련인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트렉스. 그다음에 이제 뭐 인텔리안테크나 AP위성, 세트레가 이런 뭐 그때 절대적인 숫자는 안 나옵니다. 이 AP위성 아직까지는 주가는 뭐 상당히 항공우주 산업 뭐 할 때는 상당히 주가가 세게 갔었죠.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도 실적이 뭐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그리고 오션 브릿지도 반도체 관련주인데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뭐 107%, 200%뭐 이 정도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보는 게 전자 표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 전자 표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솔로엠인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도 좋지만 매출이 2,564억 정도, 분기에 매출이면은 연 매출로 따져서는 체결되었습니다. 1조잖아요. 1조 2,500에 곱하기 4하면 1조가 되는데 상당히 이 회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모트렉스, 솔루엠 이런 회사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리콘2는 화장품 회사고, 이번에 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화장품 종목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17,000원 넘어까지 올라간 걸 봤었는데, 화장품주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DDR5 관련해서 TLB도 실적이 잘 나왔죠. TLB도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모트렉스, 솔로엠, 그다음에 TLB, 예, 이런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이제 별도지만 이제 똑같은 종목들이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은 HMM 같은 경우 연결 재무제표가 5조 1000억입니다. 매출액이 5조 10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2조 6천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죠. 50%가 넘습니다. 순이익은 2조 6천억. 예. 배당을 올해 얼마나 줄까 모르겠습니다. 4분기까지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14%, 13% 정도 증가한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습니다. HMM이요. 그 다음에 테이펙스 연결 컨센 상회했네요. 2차전지 관련해서. LNF도 컨센 상회 2차전지, 양극재이거든요. 이건 알루미늄 박. 예. 그리고 5G 관련해서 이노와이어스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예, 실적 잘 나왔죠. 에로티베큐움도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모트렉스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션 브릿지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솔로엠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컨센을 하야했다고 나오네요. 하여튼 솔로엠은 하여튼 실적 이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KNJ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인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반도체가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드는 이유가 이런 실적을 낸다는 거죠. TLB, DDR5와 관련된 실적에 컨센 상회를 했고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제가 바쁜 관계로, 11월 5일 이후에 동영상 오늘 처음 찍는 건데, 티플렉스는 이제 스테인리스,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실적은 그닥 좋지는 않네요. 연초 같은 경우에 원자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가가 세게 갔던 기억이 있네요, 티플렉스. 그 외에 기타 특이할 만한 제가 개인적으로 픽하는 정말 NC소프트. 예, NC소프트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1,444억, 전년 동기에 비해서 50% 정도 증가했는데, NC소프트도 향후 지켜볼 만하다. 게임주, 아까 카카오 게임주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 NC소프트가 게임주의 거의 대장이니까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주가는 근데 7, 80만 원대 하던 것이 지금 40만 원대 올라서 40만 원대죠. 지금 현재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컴투스도 있고 컴투스 홀딩스도 있고 다른 컴투스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컴투스 같은 경우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고 CGN도 많이 실적이 줄어들었고요. CGN도 진단기기니까 이제 엔데믹 시대에서 실적이 좀 많이 줄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안 좋아졌네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안 좋아졌고, 이 정도로 실적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5일 이후에 많은 회사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그중에 눈에 띈 게 또 에코마케팅도 컨센을 상회했네요. 에코마케팅, 이런 회사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에코마케팅. 그다음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여러분 잭시믹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실적이 작년보다는 좀 감소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지금 이제 식료품주도 나쁘지 않죠. 요즘 식료품 가격 인상도 했고, 그리고 SKC가 조금 실망스러운데 화학 쪽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대환유화, 금호석유화 이런 화학 관련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SKC가 뭐라고 해야 2차전지 관련해서 동박이 있지만 반도체 관련된 것도 있고 화학 관련된 것도 있어갖고 실적 IR 보니까 화학 쪽의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좀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올랐죠. 예, 미국에다가 동박 공장 증설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의 또 주가 조정을 받았죠. 20만 원까지 가던 게 벌써 10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지금 한 11만 원도 안 되는 주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SK텔레콤 통신사, 그다음에 승광밴드 또 조선 그다음에 LNG 터미널 이런 거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았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도 컨센 하회네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승광밴드.
그 얼마 전에 하이로 코리아도 실적 발표를 했고, 그렇던 조선 기자재로 분류되거나 LNG 터미널, 그다음에 이제 가스관 뭐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SPG가 감속기 로봇 테마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종목인데 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그 외 네오위즈도 실적을 발표 감소했고,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뭐 컨텐츠나 이런 쪽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좀 좋게 나왔고, 이마트도 뭐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크래프톤도 실적을 발표했고요. 효성첨단 소재가 요즘 또 수소 관련해서 그 탄소 섬유 관련해서 또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은 이제 컨센을 하회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이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아까 잭스미스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의류회사 셀트리온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셀트리온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이 많은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다 일일이 뭐 알아볼 수는 없고 여러분의 관심되는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디톡스가 컨센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에 더 기대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컨센을 상회했다. 그만큼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게겠죠. 그 다음에 풍력 관련된 CS 윈드가 상당히 뭐 72,000원 특미까지 주가가 올랐죠. 그 다음 뭐 저기 미국의 중간 선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뭐 IRA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쪽 관련해서 뭐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정을 받다가 상당히 세게 올랐는데 오늘 72,000원은 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7만 위로 안착을 하는 것 같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제 개인적으로 또 관심 있는 종목인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컨센을 하회했다고 나오네요. 실적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한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BMT도 이제 뭐라고 할까, 가스관, 뭐, 피팅, 밸브,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종목이고, 네페스 아크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 이게 후공정과 관련되고, 동진세미캠이 또,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실적 잘 나왔습니다. 동진세미캠. 예. 오늘 좀 알아볼 게 상당히 많은데, 주말에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 코리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기자재주로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HSD 엔진하고 케이프, 뭐 조선기자재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화인텍 이런 것도 좀 실적 발표가 기다려집니다. 그런 종목들도 실적이 3분기에 얼만큼 나왔는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11시 반이 다 돼가지고 미국 시장 개장할 때가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실적은 여기서 좀 알아보는 걸 멈추고 시장 개장한 걸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까 YG 엔터테인먼트도 좋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네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실적이 잘 나왔고 네이버도 실적을 발표했고 상당히 뭐 SK 케미칼도 있고 CJ 대한통 이런 뭐 대형주들도 신세계 대형주들도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엠노가 상당히 공급망 문제 생겼을 때 이게 이제 공급망 관련 SCM 소위 SCM 관련된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였는데 상당히 주가가 강했는데 실적은 그닥 절대적인 숫자는 크지 않네요. 뭐 소프트웨어 회사라서 그런지 그래도 컨센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지금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일단 실적은 여기서 보고요. 저 세부적인 그 종목들로 들어가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보고 가면요. 어쨌든 선물은 약간 떨어지고 있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 0.5%, S&P 500은 0.26 정도,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0.79 정도 오르고 있고 지금 유가는 한 3.5%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오늘 뭐 달러가 엄청 많이 떨어졌죠. 지금 뭐 1318원이니까 달러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달러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은
그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뭐 불과 지난주까지인가요? 제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환전을 했었는데 그때 1,420원 주고 환전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10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과 한 5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본다면은 100원 정도 떨어지죠. 환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기관이 제일 많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000원 넘게 줄곧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이. 하여튼 뭐라고 할까 이제 달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에 돈이 유입될 어떤 그런 지금까지도 많이 샀는데 더 여력이 밑에가 판 돈이 있기 때문에 더 살 여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이 폭등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볼 거는 뭐라고 할까 PSK를 보겠습니다. PSK가 이제 장 끝나고 난 뒤에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왔기 때문에 PSK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죠. 공시도 나왔는데 여기 이제 기사는 공시의 내용이 안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다트에서 정확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일단은 예상치보다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한 1200억 정도였는데 1420억의 매출액이 나와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는 40.87%,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또 453억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정도, 순이익은 387억, 202억 대비해서 아마 91.6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 기업 정보에 가서 이 숫자를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기업 정보에 가서 보시면은 올해 예상 3분기 예상하는 실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1233억이거든요. 예상치가 한 1233억이었는데 1420억 나왔으니까 한 200억 정도 예상보다 더 잘 나왔고 영업이익은 예상이 269억인데 453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닝스 프라이즈죠. 예, 어닝스 프라이즈. 단기순이익은 249억인데 387억 나왔고 그러니까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죠. 그리고 아마 이 22년도 실적이 가이던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4,671억에 932억, 763억인데 이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업이익률 자체도 30%가 넘어요. 이게 지금 제가 정리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발표한 실적인데요. 1,420억에 6,600만원, 453억 정도, 그 다음에 387억에 3,300만원이죠. 근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2% 정도 나왔습니다. 2분기에 20.18%의 영업이익률인데 3분기에 32%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게 지금 월요일 날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도 주가가 세게 갔었죠. 18,400원 정도인데 이제 이 뭐라고 할까 무상증자를 했죠.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이게 이전 가격으로 치면은 36,800원이죠. 36,800원.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보다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36,800원이니까 발행 주식수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래서 2분기 때보다 더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여기 예상치가 지금 2분기 실적할 때 4,780억이었는데 지금 4,671억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동안의 분위기를 반영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두고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얼마 안 돼요. 10배가 안 됩니다. 이런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10배가 안 된다라는 거는 진짜 제 기준으로 봐서는 정말 싼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옛날 가격으로 4만원 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2만원 넘어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늘었어요. 예. 많이 늘었죠. 8.78%, 그러니까 2분기 때 8.78%가 떨어졌는데 지금 10.61%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외국인이 이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해놓고서 뒤로는 반도체 장비주의 PSK의 지분율을 늘렸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고 베벨레처도 국산화했고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자주 보여드린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유일하게 한국 글로벌 리더
이 장비 분야에서는 탑으로 친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미국의 대표적인 장비 업체가 상당히 PSK를 견제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도 뛰어난데 이걸 증명해줬다. 이번 3분기에 실적으로 증명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이 좋았지만은 2분기보다 나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미 반도체는 2분기보다 떨어졌죠. 실적이 떨어졌는데 PSK는 2분기보다 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 정말 진짜 스프라이즈입니다. PSK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회사 주식 개인적으로 사모았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 만족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PSK에 대한 실적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제가 뭐 향후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PSK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게 13,800원까지 갔고 그전에도 1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상당히 오늘 많이 상승폭이 컸죠. 15.36% 줬는데 예,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때문에 시간에서도 더 올랐어요. 실적 발표한 것 때문에 시간에서도 이게 장중에 실적이 발표됐군요. 장 마감 이유가 아니라 장중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 영향인지 어쨌든 오늘 장분인지 거래 금액 또 거래량도 상당히 컸죠. 상당히 컸고 그다음에 RSI도 상당히 이제 70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점을 봐서 PSK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반도체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닝스 프라이즈를 보여준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 그 마지막 남은 양극재 회사 LNF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11월 9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이 1조 2,42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986억,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919억 이렇게 나왔죠. 거의 뭐 1,000만 원 단위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일단 무시를 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이 2차 전지주는 특히 뭐 양극재가 가장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데 차트로 보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뭐 양극재 목재 다 하지만 지금 그 최고가를 쓰고 있죠. LG 엔솔도 오늘 최고가를 썼고 포스코 케미칼은 22만 8천원까지 갔습니다. 뭐 사실 뭐 20만 원 넘게까지 갈 거라고 저도 확신은 했지만 그 확신을 넘어서 22만 8천원까지 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상승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고 LG 엔솔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죠. 어쨌든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가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지금 11만 원 아래 기준선을 정하고 지금 매수를 좀 합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도 11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미국 시장의 개화와 더불어서 글로벌하게 중국을 패싱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미국 또 우리나라 회사들과 조인트 벤처를 맺었지만 유럽에 있는 이제 자동차 시장이 뭐 자동차 유명 메이커들은 유럽에 많이 있잖아요. 미국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중국은 내수 시장용이다. 이렇게 뭐 감히 말할 수는 있겠죠. 인구가 많고 차도 많으니까. 근데 유럽도 우리나라와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좀 더 이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LNF가 기존에 26만원, 28만원까지 간대요. 5월 23일 날, 5월 23일 날 28만원까지 갔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 최고가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LNF도. 물론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테슬라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와 합작이라고 해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하이니켈 기술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기술이다 보니까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합작하는 거를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죠. 허가를 안 해줘갖고 지금 이제 단독으로 아마 미국에 진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또 소식이 나오면 모멘텀으로 조금 더 세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LNF고요. LNF가 지금 보시면은 포워드 PR이 뭐 20.89배 정도죠. 20.89배면 2차 전지 업종에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포워드긴 하지만 외국인 비중도 22.1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을 예상치를 보면은 3분기는 발표했고 지금 4분기가 1조 4,451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1,069억 정도 나오고요. 올해 그 예상치가 뭐 4조 872억이에요. 보시면은 작년이 9,700억이었는데 4조 872억이에요. 작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LNF 9만 원대 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9만 원. 그때도 뭐 살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도 제 주변에 많았는데 그 9만 원 주가가 지금 20몇만 원이잖아요. 실적으로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20년에 3,561억, 21년에 9,000억, 3배 정도 뛰었다고 보면 되죠. 한 2.7배? 근데 이게 지금 4배란 말이에요, 4배. 1조 쳐도 4조면 4배 뛴단 말이죠. 주가가 9만 원에서 4배면 36만 원. 그게 매출액만 따져서 그런데. 어쨌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8배가 안 되죠. 한 7배 정도 뛰잖아요. 7배 정도 뛰고, 순이익은 이제 뭐 흑자 전환을 하는 수준인데, 그 영업이익률은 아직 10%도 안 되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숫자로만 보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영업이익률도 계산이 되겠죠. 비용을 관리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계속적으로 양극재 뭐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LNF 실적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23만 1,600원, 그리고 외인 지분은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뭐 영업이익률도 좀 뭐 그다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뭐 8조 3천억이 넘죠. 그리고 이제 예상치가 2분기 때 예상한 게 이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2분기 실적 정리하면서 예상치가 3조 5,717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4조가 넘었죠. 4조 87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883억이었는데 지금 3,135억. 순이익도 2,354억이었는데 2,908억으로 이게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그 올라간 거를 해가지고 또 저 PER 밸류에이션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말이죠. 4조 872억에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3,135억, 그다음 그 당기순이익 2,908억으로 계산을 하면요, PER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은 포워드 PER이 이제 28배로 떨어지죠. 28배고 P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 정도 나오네요. 2배.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는 거죠. 주가도 낮아졌는데 밸류에이션이 낮았다는 거는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분기 때 아까도 보셨지만 1조 4천억이 넘게 나온단 말이죠. 1조 4천억이 나오니까 물론 이제 그걸 예상하고 이제 22년 이제 예상치인데 지금 28배 정도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은 60배가 넘잖아요. 물론 양극재, 음극재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같은 것도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 홀딩스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받는 건데, 어쨌든 LNF가 28배 정도면은, 뭐, 아직까지, 포워드 PR까지 치면은 뭐, 아직까지 비싼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레드우드 머티리얼즈하고 조인트 벤처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는데, 또 단독으로 이제 미국 공장에 증설한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은 이제 세 번째로 TLB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SK와 이제 LNF, 그다음에 TLB인데 이제 DDR5의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TLB 주가가 이제 조만간 무상증자를 발표했죠. 무상증자를 발표가 기준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쨌든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어쨌든 사파이어 래피즈 서버용 CPU 발표가 인텔에서 늦어지다가 지금 1월 11일 날로 지금 인텔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무상증자 발표할 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한 44,600원 이때 무상증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량
시장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강하게 갔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또 한 주를 가질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주가가 반값으로 권리락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RSI가 상당히 높고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아까 전반부에 살펴봤던 도입부에 살펴봤던 뭐 솔로엠도 있고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트렉스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은 오늘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세 종목 정도만 알아보고 주말을 이용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종목 중에는 근데 제주항공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실적은 발표 안 했지만 유상증자가 마무리돼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TLB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이 567억 정도 나왔죠. 작년 대비해서 28% 정도 성장.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19억 정도에서 151%, 순이익은 112억으로 170한 6%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했습니다. 차트는 이따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정보에 가서 TLB를 보시면은 지금 PR이 이제 한 16배, 한 17배 정도 이제 포워드 PR이 5.39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고 이제 그 외국인 지분율도 지금 보면은 0.88. 그리고 지금 어제 주가로 2,097억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죠. 어쨌든 뭐 발행 주식수가 지금 490만 주 정도 되는데 무상증자가 하면은 이제 배가 늘어나서 이제 980만 주 정도 되나요? 한 1,000만 주에 가까운 이제 주식수가 되는데 어쨌든 좀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파이어 레피즈 엘드레이크 PC용 CPU는 나왔고 지금 이제 서버용 CPU가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수혜감으로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보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이제 4분기는 좀 안 좋게 지금 예상치가 나오네요.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오네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2022년에 성장하고 있다.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을 성장하고 당기순이익도 100% 이상 성장하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TLB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리한 표를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실적은 다 봤고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2분기부터 잘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PSK가 아까 역대 최고였는데 TLB도 21.1%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를 찍었고요. 어쨌든 시가총액이 뭐 얼마 안 되죠. 2,100억이죠. 아까 넣었습니다. 오늘 42,950원의 종가고 무상증자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쨌든 2분기 발표 때 22년도 예상 매출액이 2,204억이었는데 조금 늘어났죠. 2,275억으로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2분기 때는 354억이었는데 지금 387억으로 늘어났고요. 순이익도 287억에서 3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2분기 때 발표한 것보다 상향 조정이 좀 됐죠. 실적이 좋게 나와서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얼마가 나오느냐 지금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한 6배 정도 나오죠. 6배 정도 나오고 PSR 같은 경우에는 1배도 안 나옵니다. 0.93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졌죠. 점점 PR도 떨어지고 PSR도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주가도 떨어진 영향도 있겠지만 실적은 어비스하게 뭐 크게 봐서는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좀 높아졌어요. 0.10, 0.52, 0.88 이 정도로 해서 외국인 지분이 많이 좀 높아졌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크지는 않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 무상증자 이슈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도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실적을 TLB까지 세 종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짚고 넘어갈 것들을 정리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또 보면요. 아까보다 상당히 아까는 좀 보합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2.3%, 그 다음에 선물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1.2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이 정도면은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 이상 오른 거에 이어서 오늘도 2.3%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가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수상으로 봐도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특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고가를 썼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62만 9천 원까지 갔죠. 62만 9천 원, 종가는 62만 4천 원인데 이 최고가를 썼습니다. 좀 뭐 종전 62만 9천 원 종전가 상장 이후에 최고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2만 8천 원, 22만 8천 원까지 해서 최고까지 거의 쉬지를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쉬지를 않고 올라가고 있고, 뭐 지금 2차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이전 뭐 LG 엔솔 뭐라고 할까, 물적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도 거의 뭐 최고가를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나노텍도 지금 이 최고가를 쓰고 있죠. 미래 나노텍 25,400 오늘 최고가 썼습니다. 다 2차전지 관련됐거나 리튬하고 관련돼 있고요. 오늘 이제 뭐 CPI가 7.7% 나온 거에 의해서 카카오나 네이버 상당히 그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반등폭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호실적을 발표한 NC소프트도 좋았고, 그리고 이수학은 조금 32,500원까지 가다 다시 이제 좀 조정을 받아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그 게임주도 상당히 이제 뭐 흐름들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두산 에너빌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던 뭐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그 외의 종목들도 상당히 오늘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흐름이 다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 특별한 거는 없지만 특이할 만한 거 최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끝으로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도 있지만 카카오페이는 뭐 이제 알리페이가 1위 해주죠. 중국에서도 카카오페이의 그런 호재성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거고, 카카오뱅크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상당히 선방을 많이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FNF는 이제 의류 쪽이고, PSK가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도 들고, 두산 테스나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2만 원에서 지금 3만 1천 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사실 2만 원까지 떨어질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오늘 뭐 상당히 뭐 흐름들이 다 좋았습니다. 뭐 지수가 그 오름폭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게 제주항공이 장막판에 상당히 VI가 그릴 정도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어쨌든 유상증자가 뭐 85.9%인가요? 유상증자 청약률도 그렇게 100%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권주 공모에서는 경쟁률이 뭐 한 21대 1, 22대 1 정도 나와가지고 성공을 했다. 이렇게 유상증자 성공하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당히 세게 갔습니다. 7,980원에 12,000원 하면 단번에 50%의 수익률이 발생하는데, 물론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11월 24일 날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가격을 보고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그때 좀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9,7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유정가가 7,980원 이 정도 마무리됐고 성공적으로 100% 다 채웠기 때문에, 물론 이제 증권사가 인수한다라는 사항도 있었지만은 이제 실권주 공모 청약에서 일반인들에게 다 갔기 때문에 뭐 증권사가 떠안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떠안아도 뭐 증권사는 손해볼 장사는 아니죠. 상당히 뭐 7,980원에 인수했더라도 이 가격에 판다고 하면, 물론 11월 24일이지만 그런 매도 물량이 어떤 소화 과정을 거쳐서 하면은 지금 뭐 환율도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환율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환율이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가 오늘 오르지만 유가도 그 과거에 130불대까지 가던 유가가 지금은 80불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선도 계속적으로 열고 있잖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뭐 홍콩, 대만이라든가 중국은 조금 뭐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다른 쪽으로도 국제선을
정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티켓 값도 조금 떨어졌지만 초창기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은 떨어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해 P는 떨어졌지만 Q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매출액이라든가 3분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4분기부터 뭐 10월 11일부터 저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무비자 그다음에 인원수도 뭐 제한이 풀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4분기는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3분기 실적 뭐 11월 중순까지 발표하는 3분기 실적은 크게 뭐 이제 과거지사가 됐기 때문에 크게 뭐 볼 건 없지만 4분기에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내년 1분기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저는 뭐 최고 한 15,000 이 지금 121선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뚫고 올라간다면 더 가겠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이동평균선이 61선이 있고 뭐 121선이 있는데 61선이 한 12,800원 정도 나오죠. 지금 여기에 맞고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뚫고 지금 121선으로 갈 것이냐 그것도 좀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늘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RSI도 70까지 닿았네요. 어쨌든 지켜볼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뭐 신주인수권을 80원대도 사고 100원대도 샀고 그렇게 해서 유상증자 물량을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수가 뭐 별로 없었지만 이 신주 인수권을 사가지고 저는 유상증자 물량을 받았습니다. 몇백 주를 받아가지고 돈을 납입했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7,980원 8,000원을 계산해도 오늘 12,000원을 잡으면은 그냥 50% 수익이 난다는 거죠. 물론 이제 24일 날 떼봐야 아는 거지만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물량을 미리 판단은 만약에 그 사이에 이 11월 24일까지 사이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때 조금씩 팔아서 조금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요. 지금 팔면은 상당히 뭐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 24일 날 입고되는 주식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24일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고 저는 일부 매도를 하고 24일 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매도의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주가가 좀 떨어질 때 다시 밑에서 좀 사볼까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주항공의 주가 흐름까지 끝으로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 또 한 번 더 제가 요즘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주말에 또 한번 남아있는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제 픽으로서 한번 또 그 다음에 뭐 IR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권사 보고서 레포트 중에 좀 볼만한 게 있다고 하면 다시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또 방송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내일 아침에 확인했을 때 미국 시장이 좋게 상승장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